그래서 37페이지 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에서 일단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 때 나타날 수 있는 물리량이 간 거리의 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빠르기를 표시하는 뭐가 있었냐면 미터 퍼 세크. 그래서 미터는 그냥 가는 거니까 얼마만큼 가냐, 거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만큼 위치가 변하냐 라고 해서 변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할 때는 이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속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뭐가 있었냐면 속도의 개념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방향이 없는 거고, 얘네들은 뭐가 있다? 방향입니다. 오른쪽, 왼쪽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고, 이제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단위가 미터 퍼 세크에 퍼 세크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제 초당 미터 퍼 세크니까 빠르기가 이제 얼마만큼 변하냐,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물리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가속도라고. 알았지? 그래서 이 가가 한자로 쳤을 때 더할 가니까 빨라지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빨라지는 거 말고 느려지는 것도 다 어떤 표현이 되냐면 가속도의 표현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그 물체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뭐는 있어. 미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다? 미터 퍼 세크도 생길 텐데, 그 물체가 움직일 때 미터 퍼 세크에 퍼 세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구분해야지. 야, 너 뭐 논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그래? 이상한데? 지우만 안 온다 했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오늘 배우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뭘 배우냐면 가속도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 이제 이 가속도라는 거에 여기 정의가 이제 이렇게 써 있거든. 요게 이제 가속도의 정의인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보통 오이가 얘기할 때 어떤 물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쳐봐. 속력이라는 걸 표현할 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속력이라는 의미보다는 무슨 속력의 경향성이 크냐 하면 평균 속력의 경향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평균 속력의 경향성이 크다는 거는 뭐냐면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항상 거의 대부분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물체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체가 얼마만큼 가는 거리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어떤 물체가 이렇게 달려간다고 쳐요. 이렇게 달려가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거리가 뭐 하는 거야? 늘어나. 그럼 그랬을 때 이 물체가 뭐 단순하게 뭐 10초 동안에 뭐 10m를 갔다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저 물체가 10초 동안에 10m 갔으니까 저 물체의 속력은 얼마다? 뭐 1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그 1이라고 하는 속력의 본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왜냐면 이 중간이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10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갔다? 10m를 갔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이랑 저번에도 그래프를 그렸지만 이렇게 가는 물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는 물체가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지금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노란색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거고 요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거고 요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냐면 이쪽 값이 뭐기 때문에 시간이잖아. 그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체가 뭐야? 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시험 문제는 다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위아래로 떨어지는 거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물체가 이렇게 달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자, 이걸 보면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보면 일단 이 물체는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한쪽 방향으로 뭐야?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디서 출발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요거와 요거와 요거의 무엇은 다 똑같은 거야? 이 세 개의 그래프 움직이면 뭐는 다 똑같아. 평균은 다 똑같은 거야, 평균. 알았지? 그냥 다 똑같이 10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가는 거야. 10m를 가서 평균은 다 똑같은데 그 중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얘하고 얘하고 얘가 과정이 뭐하다? 다른 거야. 왜냐면 그래프가 뭐하게 생겼으니까. 그래프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물리에서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에 실제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 물체가 움직이는 모두 살펴보고 과정도 살펴보고 모두 보는 거야. 결과도 본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였을 때 결과를 보는 게 무슨 값이야? 평균 값이야. 그럼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내가 뭘 또 알고 싶어? 과정을 보고 싶으면 그래프를 잘 봐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이 생기거든. 그럼 얘는 접선을 그려봤자 기울기가 계속 뭐야? 일정하잖아. 그죠? 근데 얘는 접선을 그리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뭐야? 증가하고 얘는 접선을 그리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뭐한다?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개가 결과 값은 뭐하지만 똑같지만 움직이는 무엇이 과정이 뭐하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다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오늘 배우는 지금 이 가속도라는 개념을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이 가속도라는 것도 할 때 가속도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쓴 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식이 있잖아. 그럼 저기 쓴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식도 결국은 우리는 처음에 배울 때 뭘 배우느냐면 그냥 가속도를 배우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가속도를 배우는 거야. 평균적인 값. 근데 그래프의 차이점은 뭐냐면 분필을 안 들어와.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가속도 관련되어서 뭔가를 생각하고 싶으면 조금 전에 그린 그래프하고는 다르게 이쪽을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아까는 여기가 뭐 물체가 움직인 거리 값이었잖아. 근데 이제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쪽에는 빠르기가 들어가야 돼. 빠르기. 그러니까 V 값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의미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얼마만큼 빠르기가 뭐한다? 변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아까랑 똑같이 어떤 물체가 이제 이렇게 가. 이렇게 가서 똑같은 원리로 10초 동안, 맞지? 10초 동안 이 물체의 빠르기가 결국 몇이 됐냐면 10이 됐다라고 치면 이 물체는 10초 동안 빠르기가 몇이 변하니까 10이 변하니까 가속도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10초 동안 빠르기가 10이 변하니까 가속도가 1이다. 근데 똑같은 원리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생각해도 이렇게 뭐 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경우가 뭐는 다 똑같대? 평균은 똑같은 거예요. 평균적인 가속도는 똑같은데 그래프를 유심히 잘 보면 10이라는 거에 도달하는 과정이 셋 다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순간적인 무엇은 다르다? 순간적인 뭐는 다른 거야? 순간적인 가속도는 다른 거야. 알지? 평균적인 가속도는 똑같지만 순간적인 가속도는 다 뭐하다? 다르다.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하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항상 배울 때 그냥 뭐 가속도면 가속도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다라는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고,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먼저 물리 요 파트를 배울 때는 우리는 평균적인 걸 항상 뭐 한다?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는 요 식을 이제 잘 보면 이제 식의 뜻을 설명을 좀 하면 식의 뜻이 예를 들면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였다. 이렇게 생각해 본 거야.
그럼 우리가 T1과 T2라는 거는 시간이 아니고 뭐다? 시각이야, 시각. 알았지? 어떤 시각이고 어떤 시각이에요. 그럼 그 시각과 시각 사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시간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식에서 표현했을 때 T2 빼기 T1이다 라고 하면 비로소 그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시간이야. 시각과 시각 사이니까. 근데 어떤 물체가 T1이라는 시각일 때 어떤 속도를 갖고 그 다음에 T2라는 시각일 때 어떤 속도를 갖는다고 쳐. 이렇게. 알았지?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T1이라는 시각일 때 어떤 속도고 T2라는 시각일 때 어떤 속도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속도들은 뭐다? 평균의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야? 그 시점의 순간적인 속도가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식을 썼을 때 T2-T1이다 하면 T1일 때 순간적인 속도, 그 다음에 T2일 때 순간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T2에서 T1을 빼니까 그게 뭐가 돼? 시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V2였다 치면 V2에서 뭘 빼면, V1을 빼면 나중에 순간 속도에서 뭐야? 처음에 순간 속도를 빼면 그게 속도 변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의 Y축 값은 매 순간순간마다 물체의 빠르기가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값이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물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뭘 그려야 되는 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야지 비로소 그 물체가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한꺼번에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가속도, 그러니까 평균적인 가속도라는 거는 T2 빼기 T1이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뭐야? 어떤 물체의 나중의 속도에서 무엇을 처음의 속도를 빼는 게 뭐가 된다? 평균 가속도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뭐 단위를 설명하는 거에서 첫 번째 단위는 이제 보통 우리가 가속도를 할 때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미터 퍼 세크의 퍼 세크이기 때문에 초당 어떤 물체의 미터 퍼 세크니까 빠르기가 얼마만큼 뭐 한다? 변하냐.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증감을 뭐 한다?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속도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그럼 결국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라는 거의 뜻은 벡터다. 이 뜻이야. 벡터. 맞지? 벡터. 크기도 있고 뭐도 있다. 방향도 있다라는 건 이제 벡터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가속도라는 거에 이제 방향성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뭐 가속도의 방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속도의 방향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 그러니까 근데 이건 중학교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게, 만약에 어떤 물체가 하나 놓여져 있었을 때 이 물체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 이 물체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점점 뭐야? 빨라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가속도가 이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힘을 이쪽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뭐가 생기냐면 가속도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 물리에서는 이렇게 생긴 식이 있거든.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F는 ma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그 식에 의해서, 근데 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식에 의해서 항상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이냐면 힘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가속도라는 게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면 그냥 뭐로 바꿔서 생각하냐면 힘으로 그냥 바꿔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가 지금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면서 아래쪽으로 뭐야? 떨어지니까 점점 뭐야? 빨라지니까 힘의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아래쪽이다. 이렇게. 근데 반대로 물체를 내가 위쪽 방향으로 던진다고 쳐. 그럼 물체는 위쪽 방향으로 던지면 중력은 항상 어딜 향해서? 지구 중심을 향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는 위로 올라가는데 힘은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는 당연히 뭐야? 느려지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냐 하면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쪽이다? 아래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속도라는 것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껴지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뭘로 생각해도 돼? 힘을 찾아서 이제 가속도의 방향성을 구하면 되죠.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설명한 게 이해됐으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요 표에 써놓은 거, 자, 여기를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첫 번째를 보면 A 양수 이런 표현이 돼 있어. A 양수. 그럼 이제 A 양수라는 표현이 A 값이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저건 이제 물리에서 예를 들면 오른쪽 이렇게 생각해봐. 플러스니까 오른쪽. 알았지? 그러니까 양수, 음수라는 건 물리에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A가 양수니까 어떤 물체의 힘이 지금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V가 뭐다? V가 양수래. 그럼 V가 양수라는 건 속도가 양수니까 예를 들면 물체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방향성과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성이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물체는 뭐 하는 거야?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반대로 어떤 물체한테 주는 힘의 방향이 양수인데 속도의 방향이 음수니까 예를 들면 힘은 오른쪽으로 주는데 물체는 왼쪽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어? 느려진다. 이렇게. 그럼 이 반대쪽 거도 보면 A가 음수니까 힘은 왼쪽으로 작용하는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힘은 왼쪽으로 작용하는데 물체도 어디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뭐하면 같으면 빨라지는 거야. 그렇죠?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빨라지는 거고,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보면 반대면 뭐한다? 반대면 느려진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 A와 V에 뭐가 나오냐면 부호가 나와, 부호. 알지? 오른쪽, 왼쪽에 이제 부호가 나왔을 때 이 두 개의 부호가 뭐하면 일치하면 빨라지는 거고, 두 개의 부호가 반대면 뭐한다? 뭐 느려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 플러스에 있는 걸 봐도 이제 개념 플러스 선생님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떤 물체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빨라지고 있었다고 쳐봐. 알았지? 그럼 이런 식으로 빨라진다고 쳤을 때 누가 요 시각하고 요 시간 동안에 이 물체에 뭐냐면 가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무슨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평균을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어떤 시각 T1이랑 어떤 시각 T2가 있을 때 그럼 T2 빼기 T1이니까 이만큼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물체의 빠르기가 얼마만큼 변했냐 이런 걸 물어보면 이런 건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이제 내가 순간적인,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저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무엇을 보고 싶으면 과정을 보고 싶으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뭐 하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지거든. 그럼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건 저 물체는 움직이면서 물체의 가속도가 점점 뭐 한다? 커진다 이랬지.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결국 가속도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가속도가 커진다는 거의 뜻은 그 물체한테 주는 힘이 뭐하다는 얘기야? 힘이 점점 커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죠? 가속도가 커지니까 매 순간순간마다의 가속도가 커지니까 힘이 뭐한다? 힘이 커진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제 할 때 선생님이 그렸던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빨라지는 경우를 생각해본다. 그럼 이렇게 빨라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얘는 물체한테 주는 힘이 뭐 한 거야? 이렇게 빨라지는 거는 물체한테 주는 힘이 뭐 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일정한 거야? 일정한 거야. 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지? 일정한 힘을 준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빨라지면 물체한테 주는 힘이 뭐야? 점점 커지는 거고, 이렇게 빨라지면 물체한테 주는 힘이 뭐야? 작아진다니.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돼.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건 그냥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는 값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한테 주는 힘이 작아진다라고 표현하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느려져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내가 달리다가
나의 속도가 느려지잖아. 그러면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앞으로 주는 힘이 뭐야? 작아지기 때문에 느려진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내가 앞으로 달릴 때 나를 방해하는 무슨 힘이 꼭 있어? 마찰의 힘이 항상 있어. 근데 우리가 배우는 물리는 거의 대부분 마찰을 뭐 하는 거야? 마찰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물체한테 주는 힘이 작아져도 그 물체는 절대로 뭐 할 수가 없어? 느려질 수가 없거든. 현실 세계 아닌 물리에서 느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어떤 물체가 가는데 그 물체가 느려질 수 있는 방법. 반대로 힘을 줘야지 느려져. 응? 반대로. 그러니까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처음에 이 물체한테 10N의 힘이 작용했다가 10, 9, 8, 7, 6, 5, 4, 3 이렇게 힘이 뭐야? 줄어들잖아. 그럼 그거는 절대 뭐 하는 게 아니야? 느려지는 게 아니고 빨라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빨라져야 돼? 이렇게 빨라져야 돼. 힘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빨라져. 무조건 느려지려면 물체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게 어느 쪽으로? 반대쪽으로 힘을 줘야지만 물체는 뭐 한다? 느려지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하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사는 현실은 내가 달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10m/s로 달리고 있어. 그럼 내가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으면 뭐 차를 운전한다고 쳐도 앞쪽으로 뭐 하는 거야? 앞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면 반대쪽으로 뭐야? 반대쪽으로도 마찰력이 10이 있었다고 쳐. 그럼 내가 미는 힘이 10이고 마찰력이 10인 상태로 나는 계속 10m/s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나의 힘이 마찰력의 힘보다 뭐하면 작아지면 이 힘이 이 힘보다 크니까 운동하는 거에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느려지는 거야.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마찰력이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개념상으로 봤을 때 머릿속에서 꼭 지워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주는 힘이 뭐 하는 거야? 주는 힘이 작아지잖아. 그래도 그 물체는 절대로 뭐 하는 게 아니다? 느려지는 게 아니야. 느려지는. 다만 느려지는 게 아니고 그럼 뭐가 줄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힘이 주니까 뭐가 주는 거야? 힘이 주니까 가속도가 주는 거지 느려지는 거야. 아니야. 느려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그 부분을 좀 헷갈리지 않게 생각하고 절대로 물리는 뭐 하면 안 되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경험으로 물리 문제를 풀면 안 돼. 이제 물리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자꾸 니네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자꾸 본인 지식으로 물리를 푸니까 안 풀리는 거지. 이게 현실 세계랑 괴리감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운 적 있어요. 이렇게 생긴 식. 그러니까 중2 때 배웠죠. 그래서 I는 R분의 V다라고 해서 이제 오음의 법칙이라고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에 원래 이제 뜻이 이 I라는 게 이제 어떤 물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인데 그 전류의 세기는 그 물체의 전압과 저항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지면 얘는 뭐해져? 작아진단 말이야. 이 식상에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이 I라는 전류의 세기라는 거는 이 값과 이 값 두 가지 값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값을 원인이라고 하면 좌변에 있는 값이 뭐가 되냐면 결과예요. 그러니까 전류라는 건 저절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떤 회로에 전류가 흐르려면 건전지를 끼워서 뭐야? 전압을 만들어줘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고 어떤 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 그 도선의 저항이 뭐하면 저항이 크거나 작으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뭐야? 변하게 된다.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가속도에 설명한 식 뭐 이렇게 생긴 식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저절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물체한테 주는 힘과 그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그 물체의 가속도가 뭐한다? 결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1 때 배운 적이 있는데 만약에 자 10kg인 물체랑 자 1kg의 물체가 있어요. 중1, 중3 책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10kg의 물체랑 1kg의 물체가 있으면 얘들아 혹시 10kg의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얼마인지 기억나니? 98N이거든. 98N. 10kg의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98N이고 1kg의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9.8N. 그러니까 선생님이 위에 쓴 값은 보통 우리가 질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래 쓴 값은 무게라고 부르는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가 얘보다 10배 더 큰 힘으로 뭐 하니까 잡아당기니까 10배 더 큰 힘을 받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물체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 물체가 빠르기를 갖고 떨어지기 때문에 힘을 받으면서 빠르기를 갖고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개념이 생기냐면 힘을 받기 때문에 가속도라는 개념이 생겨.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가속도를 여기 식에 집어넣어서 구한다고 치면 둘 다 공통적으로 몇이 나와? 9.8이 나와요. 그잖아. 10분의 98 하거나 1분의 9.8 하거나 둘 다 결론은 얼마가 나오냐면 9.8이라고 하는 뭐가 나와? 가속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결국 9.8이라는 가속도가 나온다는 건 물체가 무겁거나 가볍거나 뭐야? 모든 물체는 다 동시에 떨어진다. 이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무엇을 받으면 힘을 받으면 뭐가 생기는데?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 가속도는 힘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뭐에도? 질량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값이 두 가지가 있구나. 요거와 요거에 의해서 자, 가속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원인 결과의 개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목이 등속도 운동이랑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있어요.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자,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때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배우지 않고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치면 자, 요게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배워요. 그걸 이제 줄여서 고등학교 과정에는 등속도다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일단 앞에 제일 처음에 등속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의 속력이 뭐하냐면 속력이 계속 일정하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이라는 거의 뜻은 그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의 방향이 뭐하냐면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줄여서 등속도 운동이라 해서 물체의 속력도 일정하면서 물체는 방향이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물체가 가는데 그 물체의 빠르기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안 바뀌잖아. 그럼 그 물체는 힘을 뭐하면 안 돼? 힘을 받으면 안 돼요. 반드시 모든 물체는 힘이라는 걸 받게 되면 물체의 빠르기나 운동하는 방향이 뭐여야 돼? 바뀌어야 돼. 알았지? 근데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물체의 속력도 일정하면서 방향도 뭐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등속도 운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물체는 받는 힘이 얼마다? 받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받는 힘이 없다라는 표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거든?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이제 오늘 배운 거 기준일 때 가속도가 뭐 한 거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이렇게 돼. 그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인데,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과 뭐에 의해서 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속도가 뭐 하는 거야? 결정이 돼. 그러면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뭐 하다는 거야?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보통 이제 움직이는 물체에 갑자기 질량이 커지는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거든. 그러면 어떤 물체의 질량이 뭐하다는 조건 하에서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어떤 물체가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건 그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 하는 거야?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힘이 뭐가 안 되는데 힘이 0이 아니고 그 0이 아닌 힘이라고 표현하면 힘이 뭐 할 수도 있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0이 아닌데 대신에 그 힘의 크기는 뭐하다? 일정하게 이제 유지되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고 등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물체가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면서 뭐야? 떨어지면 그 물체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다 그런 애들을 등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일단 용어상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얘는 힘을 안 받는 거고 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머리에 넣고 가야 돼. 알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렇게 생긴 요걸 좀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중학교 책에 나오는 뭐냐 하면 다중섬광 사진. 그래서 다중섬광 사진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걸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촬영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요 이렇게 세 물체가 뭐 하는 거야? 세 물체가 출발한단 말이야. 저쪽 끝에서. 그랬을 때 첫 번째 물체를 보면 얘가 만약에 요 간격을 다 그냥 1초였다고 칩시다. 1초, 자 1초, 자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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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렇게. 알겠죠? 그럼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야. 그럼 얘는 저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냐면 자 6초가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똑같은 간격으로 사진 찍었기 때문에 얘는 여기 오는데 1초, 여기 오는데 2초, 여기 오는데 3초 걸렸어. 그럼 얘는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냐면 이제 3초 걸린 거야. 3초.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보면 C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걸렸어요. 되겠죠? 그럼 이랬을 때 만약에 편의상 저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었을 때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거리를 그냥 60m였다고 쳐. 그러면 얘는 6초 동안에 얼마를 가는 거고 60m를 가는 거고 얘는 3초 동안에 60m를 가는 거고 얘는 6초 동안에 60m를 가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얘는 6초 동안에 60m 하고 얘는 3초 동안에 60m 하고 얘는 6초 동안에 60m 간다고 하면 이게 뭘 구한 거야? 응? 응? 뭘 구한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뭘 구한 거야? 아 모르겠어? 응? 평균 속력. 그잖아. 그냥 몇 초란 시간이 흘렀을 때 얼마만큼 갔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를 구한 거는 얘네를 평균 속력을 구한 거예요. 평균 속력. 그러니까 얘네를 이렇게 쭉 평균 속력을 구해봤더니 얘하고 얘는 평균 속력이 똑같고 얘는 얘네들보다 평균 속력이 몇 배 더 크다. 2배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상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계속하고 얘도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계속하고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지? 그럼 분명히 세 개는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이야. 알았지? 세 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 때 A는 무슨 운동에서 가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계속 똑같다라는 걸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이거야. 그잖아. 그 정도 상상은 되잖아. 그지? 그럼 얘도 역시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래프 그리면 그냥 이거예요. 근데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뭐 하니까? 늘어나니까 쟤는 뭐 하는 거야? 아, 물체가 조금씩 뭐 하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구분이 되죠. 그러면 결국 이 두 물체 중에 자,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볼게.
이 두 물체 중에 누가 더 큰 힘을 받는 거야? 자, 한 명씩 물어볼게. 이 두 물체 중에 누가 더 큰 힘을 받는 거야? 아래 거? 너는? B? 너는? 이게 교육의 효과가 없는 거야. A와 B는 둘 다 등속이잖아. 힘을 안 받는 거야. 근데 애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뭐야 빠르잖아. 왜 느리잖아. 빠르니까 얘가 더 큰 힘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자꾸 물리를 푸니까 안 풀리는 거야. 자기 생각이대로 푸니까. 근데 둘 다 뭐기 때문에? 둘 다 등속이잖아. 그럼 둘 다 등속이기 때문에 얘네는 힘을 뭐 한다? 힘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물체가 움직이면서 무엇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기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을 안 받는 거지, 그냥. 그러면 C는 움직이면서 점점 뭐 하고 있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뭐야? 이 물체는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 물체는 힘을 뭐 하고 있다?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래프를 몇 개 좀 그려볼게요. 만약에 A, B를 이런 그래프로 비교한다고 치면 A, B만. 알았지? 그럼 A, B만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고 치면 만약에 선생님을 A가 이렇게 됐다고 해봐. 이렇게. 알았지? A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 한다는 건 뭐야? 원점을 기준으로 비례관계인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A를 이렇게 그리면 B는 어떻게 생겼어? A가 이러면 B는 어떻게 생겼어? B는 이거보다 약간 뭐야? 이거보다 약간 더 들어 누워 있는 거야? 더 서 있는 거야? 더 서 있는 거야. 왜? 또 빠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이제부터 어떤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뭐야? 간 거리의 그래프를 주면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빠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AC를 비교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 자, 요 그래프는 요게 A면 요게 B야. 그럼 우리가 A하고 C를 비교해서 만약에 뭐 한다?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봐. 그럼 어차피 A는 뭐 조금 전에 그렸으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C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겨야 돼? C는 그래프를 그리면. 모르겠어? 그렇지. 곡선이야. 얘는 왜 점점 뭐 하니까?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그려야지. 근데 여기서 같이 만난다는 거의 의미는 뭐가 똑같아야 돼, 반드시? 평균 속력이 똑같으니까 딱 만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A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C는 이런 식으로 뭐 한다? 표현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5개념이기 때문에 등속이랑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분석하려고 하면 최소한 머릿속에 등속은 그냥 물체한테 작용한 힘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는 물체는 어떤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얘가 아직까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봤을 때 얘가 등가속도 운동인지 가속도 운동인지는 구분 안 돼요. 값을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아래로 가시면 뭐 되게 잔뜩 써놨거든?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을 이제 비교하는 거여서 첫 번째,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뭐 하는 거냐면 일정한 운동이에요. 근데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의 뜻은, 알았지? 지금부터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은 어떤 물체가 정해져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갈 때 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알았지? 어떤 물체가 정해져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갈 때 우리는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약 어떤 물체가 갔다가 되돌아오잖아. 그럼 그건 속도가 뭐야? 일정한 게 아니야. 갔다가 되돌아오니까. 그리고 갔다가 되돌아오려면 일단 한번 뭐 해야 돼? 멈춰야 돼. 그럼 당연히 멈추려면 물체 움직이는 거에 반대쪽으로 뭐가 작용해야 돼? 힘이 작용하니까 등속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등속도 운동이라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그리고 등속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 저기다 선을 그어놓은 게 뭐가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뭐한다? 자, 힘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등속도 운동을 하면 한쪽으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움직인 이동거리랑 변이는 뭐야? 그냥 반드시 똑같아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하는 경우는 대부분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보통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비교할 때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식이 있거든, 식이. 그래서 요 두 개를 해야 돼요. 요렇게. 알죠? 요걸 해야지 뭐 요것도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쓴 이런 식들 있잖아. 식들을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 알죠? 그리고 외우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그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머릿속에 이렇게 막 넣진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넣고 있으면 문제 풀 때가 편해. 그래서 이제 얘부터 해보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우리가 저기서 요거 하는 것처럼 y는 ax라는 함수를 그냥 일단 그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이제 y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최소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런 건 알잖아. 이 정도 느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여 간 거리,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되겠죠. 이동한 거리는 속력에다 뭘 곱하냐면 시간을 곱한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단위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하고 세크를 곱하면 단위가 뭐가 나오는 거야? 그냥 미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동 거리야 이렇게. 그러면 얘랑 이제 이게 비교를 해보면 이 그래프에 이 t에 해당하는 값이 x축 값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 y에 해당하는 값이 s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y는 뭐가 되기 때문에 y는 ax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결국은 등속 운동할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빠르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든 등속 운동 문제를 풀 때는 여기가 시간으로 주어지고 여기가 뭐로 지어지면 거리로 주어지면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 하는 거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고 그 기울기를 뭐해서 기울기를 비교해서 누가 빠르다, 누가 느리다 이제 이런 표현을 뭐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 또 똑같이 뭐 하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 그래프에 약간 조금만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 봅시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조금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물체가 출발할 때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건 출발할 때 항상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배우거든. 근데 출발할 때 물체가 뭐 할 수도 있어. 출발한 순간부터 애초에 속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때문에 약간 그래프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의미가 조금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는 시간이 되는 거고 여기는 물체의 빠르기인 속도인 자 v 값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그린 이것도 이제 수학으로 보면 이게 y는 ax에 플러스 b라고 하는 뭐다? 아니 1차 함수예요. 그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제 1차 함수가 돼서 요 x가 뭐가 되냐 하면 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y 값이 v 속도가 되는 거고 그럼 이 b 값이 보통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야? y 절편이잖아. 그 y 절편이니까 이 값이 어떤 물체가 내가 어떤 물체의 운동을 측정하기 시작할 때 뭐다? 자, 처음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속도.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처음에 어떤 속도를 가졌는데 이제 그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뭐 하는 거야? 가면서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이제 V라고 잡고 여기를 T라고 잡고 요 B라고 하는 값이 물체의 처음에 뭐가 된다?
물체의 처음의 속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 함수 값으로 해석한다고 했을 때 요렇게 매칭을 하고 요렇게 매칭을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를 봤을 때 선생님 지금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는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물체의 빠르기고 어떤 물체의 처음 속도를 처음 속도를 갖고 있는 이제 거기서 생각하는 거지. 그럼 갑자기 이제 이 식이 왜 튀어나왔냐 이거야. 알았지? 이 식이 튀어나온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앞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어떤 물체의 가속도라는 건 뜻이 뭐냐 하면 뜻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표현한 것처럼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을 뺀 걸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체가 뭐 하는 거야? 물체가 빠르기가 뭐 하는 거야? 빠르기가 변하는 거야. 알았지? 빠르기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이고 이게 뭐야? 처음이고. 그렇죠? 이게 나중이고 이게 뭐냐면 처음이다. 이렇게. 아니면 요 기호를 바꾸면 처음은 초기 조건이니까 초기 조건을 만약에 V 뭐라고 놓으면 V0라고 놓으면 요 값이 뭐야? 나중 값이 되겠지.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가속도의 정의가 어떤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 물체의 빠르기가 얼마만큼 변화하냐. 이게 이제 가속도 값이기 때문에 요 식을 위치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V는 이렇게 바꾸면, 알았지? V는 이렇게 바꾸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V0 플러스 AT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뭐 이 정도 되겠지? V는 요거 넘어가면 AT고 얘 넘어오면 V0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식이에요. 요렇게. 그럼 여기 약간 헷갈리면 다시 요거를 AT 플러스 V0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되지. V는 뭐 곱하기 AT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V0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1차 함수 형태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요거를 1차 함수 형태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에 자, 얘하고 얘를 잘 비교하시면 이 V라는 값과 AT의 V0니까 요 A가 기울기고 요 A는 뭐야? 가속도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무엇이 기울기 값이 뭐가 된다? 가속도다. 이렇게. 근데 기울기가 커져 작아져 똑같아 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일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등 가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렇죠? 등 가속도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 등속 직선 운동 할 때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물체의 뭐에다가 속력에다가 물체가 간 무엇을 곱하는 거야? 시간을 곱하는 거야. 알았지? 물체가 간 속력에다가 뭘 곱하냐면 시간을 곱하는 건데 요거를 약간 다시 이 그래프를 하나만 더 그려볼게. 자, 이렇게 했다고 쳐. 몇 미터 간 거야? 아니, 그냥 여기 생각해보면, 물체가 10초 동안에 계속 속력을 10으로 해서 갔어. 그럼 몇 미터 가? 100미터 가는 거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그래프에 뭐가 생겨? 그래프에 넓이가 생기는데, 그 넓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간 거리예요. 그렇지? 넓이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동안에 어떤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할 때 시간 동안에 어떤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하는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가 된다? 넓이가 간 거리야. 그렇잖아. 넓이가. 그럼 얘도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빨라져서 이 물체가
어떤 시간 동안에 속도가 뭐다? V가 됐다고 쳐요. 그럼 얘도 이 그래프의 넓이가 뭐야? 간거리야. 그치? 얘랑 똑같은 거죠, 논리가. 시간 빠르기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다? 간거리다. 혹은 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나는 이제 이 넓이를 내가 이제 구하는데,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알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얘네를 두 개로 나눠서 구하는 거야. 두 개로 나눠서. 그렇죠? 두 개로 나눠서. 그럼 두 개로 나눠서 구하면 아래쪽 넓이 보이잖아. 아래쪽 넓이. 아래쪽 넓이가 요만큼이니까 요거는 V0t가 되는 거고, 위쪽 넓이를 내가 구하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위쪽 넓이를 구하면 위쪽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는 t니까 t 곱하기 높이가 뭐가 되냐면 높이가 v 마이너스 뭐가 된다? 자, v0 이렇게 돼요. 되죠? v 마이너스 v0. 근데 이제 v 마이너스 v0가 빠르기의 변화인데, 자, 요거는 자, 다시 한번 써드리면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기 때문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게 at야.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나오냐면 요 값이 a 자, t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 더하기 뭐 하는 거야? 2분의 1의 at의 자,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에 써 있는 요 식이 나오는 건데, 잘 봐봐. 선생님이 이 식을 지금 증명할 때 어디서 증명하고 있어? 그래프에서 증명했지?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된다니. 그래프를 그리면 어차피 면적은 나오게 돼 있어. 알죠? 근데 이 식에서 갖고 있는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그냥 v0라는 속도로 t초 동안 달리는 어떤 물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v0로 달렸는데 이 물체가 t초 동안 달리는데 이 물체는 모두 같냐 하면 가속도도 갖는다고 쳐. 그럼 니네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것보다 점점 빨라지는 애가 뭐 하겠어? 더 멀리 갈 거 아니야. 그잖아.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 점점 빨라지는 물체가 일정한 물체보다는 더 멀리 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 아래에 선생님이 1번이라고 표시한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등속으로 달렸을 때 거리 값이야. 그럼 위에 있는 그래프 값이 뭐야?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한 거에 비해서 이만큼을 더 가요.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등속보다는 등가속도 운동할 때가 만약에 동시에 출발하면 당연히 빨리 가니까 더 멀리 가는데, 얼마만큼 더 멀리 가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만큼 더 멀리 가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그냥 어떤 물체가 뭐 한다? 어떤 물체가 등속 운동한다라고 하잖아. 어떤 물체가 등속 운동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뭐 이 식도 외우기도 그렇고 이 식도 외우기도 그렇고 다 뭔가 식을 외우기가 다 귀찮잖아. 알았지? 그러면 그래서 너네는 워낙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식은 원래 3개는 아는 게 보통 문제 풀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번하고 2번의 식을 굳이 머릿속에 넣었다고 쳐봐. 알죠? 그러면 이제 1번의 식을 굳이 머릿속에 넣으면 어떤 물체가 등속 운동하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몇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지. 그러니까 항상 이 물체는 처음의 속도와 나중의 속도가 뭐하다?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의 식을 만약에 그래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걸 이해해서 2번의 식을 넣으면, 아,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뭐야? 가속도가 0이니까 등속 운동하는 물체에 내가 이동거리 구하고 싶으면 처음 속도에다 그냥 뭐다? 시간만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가속도 운동하는 것들은 뭐야? 추가분이 생기네. 추가분.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이만큼을 뭐 한다? 원래보다 더 갖게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생기는 거지.
되게 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렇게 1번 영역과 2번 영역으로 나눠서 푸는 게 또 뭐 할 수도 있어. 귀찮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넓이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넓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요 곱과 요 값의 중간 값을 잡아서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리면 요 넓이랑 뭐해져? 똑같아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체가 간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2분의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를 더하는 거야. 그럼 2분의 나중 속도하고 처음 속도를 더한다는 게 요 위치야. 이 두 개의 값에 뭘 구하는 거, 우리는 중간 값을 잡는 거지. 거기에다 뭘 곱하면 돼? 거기에다 자, 시간을 뭐 하는 거야?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된다?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그냥 나중과 처음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느낌이 뭐야? 평균을 구하는 거야, 평균.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 때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할게요.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시면, 등속 운동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 평균과 순간이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10m/s로 계속 가잖아? 그럼 평균도 10이고 순간도 10이야.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은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 똑같다는 건 이렇게 생긴 게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물체의 가속도가 10이야? 그러면 평균도 10이고 순간도 계속 10인 거야. 계속 똑같이 10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통과에 있는 물리 파트를 나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뒤에 어차피 그래프가 다시 그리는 게 있으니까 그 그래프 그리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마무리해야 되니까.